네, 3월 15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의 탄생화가 무슨 꽃인지 아시나요? 네, 꽃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당근이라고 합니다. 네, 미처 몰랐는데 당근도 예쁜 꽃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당근 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갑자기 따뜻한 3월을 맞이하면서 꽃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도 무척 따뜻했던 하루였는데 성큼 다가온 봄을 잘 맞이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데이트의 방미정입니다. 인사 안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너무 방송을 오랜만이에요. 해서 네.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할까 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프닝에서 당근 꽃이 있다는 거 저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쵸. 네, 당근도 꽃이 피는군요. 그러게요. 한번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당근도 꽃이 핀다고 해서 네, 오늘의 탄생화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오늘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바쁜 척을 했죠. 그렇죠? 실제로 바쁘시잖아요, 근데. 조금 바빴어요. 조금 바빠서 네. 정말 저희 몇 주 만에 방송하는 거죠? 근데 약 한 달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 계속 제 방을 네. 제 방에 또 이렇게 네. 보내드렸는데요. 네. 네. 오늘 또 퇴근하고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네. 도저히 캔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하던 일 멈추고 딱 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렇죠? 오늘 진짜 네. 따뜻했어요. 지금 여기 오면서는 약간 좀 쌀쌀한 바람이 좀 네. 불기는 했는데 낮에는 정말 아주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바람이 또 불어가지고 좀 어, 건조하기는 한데 되게 네. 하늘은 네. 또 쾌청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꽃도 생각이 났고 음. 또 봄도 다가왔고 맞아요. 그래서 꽃 하면서 그러면 오늘의 탄생화는 어떤 꽃일까? 네,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직원 한 명이 네. 생일이었거든요. 오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일하고 있는 네. 저희 회사에서 생일날 되면 직원들에게 축하한다는 노래와 노래 불러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직원들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는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불러주고 우와. 네 손편지와 그리고 네 소정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소정의 선물이 뭔가요? 소정의 돈입니다. 진짜요? 네. 완전 좋다. 네, 저희 이제 상조회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직원 생일 축하 글을 쓰다가 보니까 당근이라는 것도 좀 알게 되고 해서 네. 그래서 탄생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네. 그렇게 또 오프닝 멘트에 넣어봤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하자고 해야겠어요. 네, 되게 좋아요. 네, 이제 손글씨를 써서 네. 이제 또 그간에 못했던 그런 또 소소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긴 편지는 아니지만 한 요 정도? 조그맣게? 조그맣게요. 포스트잇 한 2장 정도? 네, 거기에 이제 글씨를 써서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그쵸? 좋겠다. 네, 네. 좋았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혹시 그럼 주말에 생일이 껴있으면은 전에. 어떻게? 전에 해주시는 뭐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 생일이다 그러면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에 놓치지 않아요. 네. 좋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제가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저희 복지관은 되게 오래된 전통이에요. 우와. 네,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뭐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직원들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런 방법은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축하한다는 의미의 뭐 방법은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누가 이렇게 생각한 건지 네. 진짜 부럽네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말씀을 드려봐야겠어요. 네네. 자, 오늘 혜수 PD님은 또 공석이시고요. 바쁘십니다. 네,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 지 지금 조금 뭐 오늘로써 보니까 제가 좀 따져 보니까 네. 74일째더라고요. 2023년이 시작된 지가. 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 시작해야 할 계획들 지금쯤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네. 구상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혜수 PD님은 또 부재 중이시고요. 아쉽습니다. 네, 세린 PD님과 제가 또 네. 오늘 라디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를 제가 약자로 한번 정했습니다. 약자. 네. 약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약자? 네. 그냥 약하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요. 그쵸. 약하다. 약하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불변은 아닌 거예요. 그쵸? 그 약자에 대한 개념이 딱 어떤 지정을 해놓고 이 사람은 약자, 너는 약자야라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쵸?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내가 약자가 될 수 있고 또 세린 PD님이 약자가 될 수 있고 그거는 뭐 어떤 정해진 원칙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약자를 네. 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으로 좀 저희가 이렇게 범주를 좀 구분해 놓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에 맞는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네. 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그 뭐 남녀 여자 장애인분들 그리고 노인, 아동,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자를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약자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네. 그런 약자를 위해서 그들을 약자라고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럼 약자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어떤 정책들이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그 대상을 통해서 그 약자의 잠깐만요. 약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거수일투 중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을 할 수 없지만 맞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네.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자의 주제를 좀 정해봤고요. 네. 네, 맞아요. 그 세린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약자는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이에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저희의 뭐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반려묘가 될 수도 있고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되게 다양한 거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또 의미도 있어요. 본래부터 약자인 사람이 없고 강자 또한 언제까지나 강자일 수는 없다. 오, 진짜 듣고 보니까 그쵸. 맞는 말인데요. 네. 약자 하면은 뭐 저희가 그냥 평소에 네. 그 사용하는 단어 약자라고 하면은 뭐 누구를 연상할 수도 있고 누구를 떠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세린 PD님이 네. 여기 지금 그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뭐 여기 지금 필요한 집기류가 있어서 무거운 네. 짐을 구입을 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네. 여기가 2층이긴 하지만 네.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올 때는 네. 세린 PD님이 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뭐 장비 같은 거 빌릴 때 네. 2층 올라올 때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세린 PD님이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비를 뭐 들고 올 때 다 그거를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생존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죠.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상황에서는 세린 PD님이 약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도 그래요. 요즘에 좀 제가 허리가 조금 많이 아파요.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다 보니까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하면은 또 요통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요통이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은 또 저도 약자가 되는 거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불변이 아니라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떤 제도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어떤 일상에서의 무언가를 할 때 그런 다양성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래부터 약자인 사람도 없고 또 강자 또한 언제까지나 강자일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을 하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네. 이 생각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디오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장애인 인식 개선의 그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편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늘 뭐 청취자 입장에서도 늘 동일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하지만 변화되지는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약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혹시 네. PD님은 그 신호등을 건널 때, 네. 신호등을 건널 때 어떤 자세로 신호등을 기다리고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그 신호등을 건너시나요? 신호등을 기다릴 때 보통 조금 기다리기 지루하거나 네. 빨리 안 바뀌면은 폰을 보통 보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신호등 건널 때 폰을 보면 안 되지만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시야가 좀 앞에 있으니까 네. 그냥 걸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중간까지 이렇게 핸드폰을 좀 보고 가거든요. 네. 그럼 안 되는데 네.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제 연령대로 모두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뭐 전화가 뭐 걸어가고 이동 중에 전화가 온다라고 하면은 전화를 받기는 하는데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뭐 카톡을 위해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 휴대폰을 네.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MZ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MZ 세대들, MZ 세대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또 그것도 또 딱 이렇게 범주화시키는 것 같아서 약간 네. 조심스럽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휴대폰을 맞아요.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분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헤드셋 같은 것도 네. 많이 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들리지도 소리에 않고 있어서도. 차단되고 네. 시야도 눈도 차단되고 휴대폰을 보고 있고 귀도 차단되어 있고 네.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을 좀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로 봤을 때 네. 와, 이거 괜찮다. 이거 좋다. 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옥천도 하고 있어. 아. 네. 옥천도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어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그냥 의식하지 않고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지나다니셨는데 원래 이제 지나다니던 곳이었는데 별로 의식하지 않고, 왜냐면 이제 밤에 그쪽을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오식을 하고 보니까 네. 장야초등학교 앞에 네. 그 횡단보도에 그렇게 LED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에 이렇게 네, 이제 빨간불이 멈춰야 될 때는 빨갛게 아. 그 LED 등이 켜져 있는 거고 바닥에. 저도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되게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네. 약자를 위한 배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자가 뭐 그 스쿨존 맞죠? 네. 스쿨존 내에서의 그 약자라기보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요즘 세대들이 그렇게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휴대폰만 보고 가는 보는 행동을 통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요렇게 또 요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이게 지금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아까 세린 PD님도 말씀하셨듯이 세린 PD님 또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특정 대상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니버셜 디자인의 네, 또 그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그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하죠. 맞죠. 네. 많이 위험하죠. 맞죠. 네. 엄마의 심정으로. 근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뭐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LED 등을 설치해서 그 정면을 응시했을 때만 신호등이 바뀐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빨간불, 초록불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게 또 약자의 상황인 거죠. 또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접근으로 좀 우리가 약자에 대한 개념을 어떤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네네. 어떤 특정 누구누구는 약자야 이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고 또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고 강자가 약자가 될 수 있고 계속 변화되는 거잖아요. 네. 네. 상황에 따라서 자신도 약자가 될 수 그쵸. 있다. 자신도 약자가 될 수 있고 또 강자인 것 같지만 약자인 것 같지만 또 그 부분에선 또 아닐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그 뭐 장애인의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접근을 하면 해야 된다.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기보다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노래 한 곡 좀 듣고 올까요? 저희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나요? 네. 이런 그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의무 교육으로 그 규정해서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쉽게 바뀌진 않아요. 한 번에 바뀌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그 학습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제자리는 아닐 거다. 네. 그래서 전인권의 돌고 아시죠 이 노래? 저 몰라요. 전인권이라는 가수는 알고 있지만 네. 돌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돌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전인권의 돌고 듣고 왔습니다. 너무 짧게 들은 거 아니에요? 전인권 네 청취자 중에 전인권 팬이신 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다뤄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정해진 시간이 좀 있어서 네. 네, 저의 의도는 아니었고 해수 PD님이 아니야 해수 PD님이래 세린 PD님이 네. 갑자기 떠넘기기.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기 죄송합니다. 네, 조금 길어서 저희가 중간에 컷했습니다. 컷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일부에서 스쿨존 LED 바닥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 이야기하고 조금 이어서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옥천에서도 지금 장야초등학교 앞에 네. 그 LED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 뭐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에서도 그 이제 전체적으로 네. 모든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천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전체 스쿨존에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스쿨존이나 뭐 예를 들어서 실버존 같은데 네, 좀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이야기는 이제 뭐였죠? 다음 이야기는 장애인복지법 어렵지 않아요라는 토크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그 세림 PD님 네. 어렸을 때 젓가락질을 잘 하셨나요? 저 아직도 못합니다. 아직도 저도 아직 못해요 사실. 아 정말요? 네, 젓가락질 저도 잘 못하는데 네. 그러면 젓가락질 맨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예요? 아마 그거 아닐까요? 그 뭐지 애기들이 쓸 때 이렇게 똑똑이 뭐 젓가락인가 맞는 뭐 뭔지 네네네. 뭔지 아시죠? 그거 썼지 그 않을까요?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서 네네. 고정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질을 배울 수 있도록 네, 하는 맞아요. 거 지금 갑자기 저도 명칭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뭐였죠? 똑똑한 젓가락? 똑똑한 약간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또 이제는 또 그 과정이 지나면 이제 스스로 그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네. 또 이러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애인분들 특히나 이제 뭐 지체 장애인도 해당이 되시고 네. 또 시각 장애인분들 뭐 이제 다양하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보조공학기기 관련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보조공학기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보조공학기기. 예, 예. 뭔가 아까 젓가락 얘기를 예. 하신 걸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 네. 뭔가 더 장애인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네. 기구들 아닐까요? 어떤 그 나의 일상에서 그 진행되지 못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어떻게 지지 도구? 지지 도구, 네, 지지할 수 있는 지지라고 해야 되나? 보조 보조. 보조 그쵸. 도구. 그 말 그대로 보조 공학기기인데요. 이게 또 보면은 비용도 되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쵸.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네. 혹시 그리플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그리플레이가 근육질병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 기구래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근육질병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 근육을 쓸 수 있는 뭐 소근육이나 뭐 대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제한적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들은 근육장애, 척수장애, 뇌병변 장애로 잡고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기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존에도 있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지금 그리플레이라는 이 지금 보조기구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이 나의 네. 이 신체 나의 손에 맞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그 보조기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보조기구로 내 손 모양을 측정해서 꼭 맞는 제품을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네. 예, 그림을 그린다거나 어떤 그 뭐 학습적인 거 뭐 학습을 하기 위해서 뭐 연필을 잡는다거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색연필, 크레파스를 잡는다거나 할 때 그거에 좀 지원을 해주는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찾아봤는데 네,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오. 네네네. 네.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거는 맞춤형. 맞춤형으로? 이제 오. 그 전에는 이제 기성의 제품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대상에 맞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유아일 경우에는 좀 손이 작을 거고 네. 또 성인일 경우에는 또 성인 또 남성과 여성의 또 차이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편견일 수도 있지만 네. 뭐 남성이 뭐 손이 더 클 수도 있고 뭐 여성이 손이 작을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고기 신체에 맞게 그렇게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맞춤으로 제작을 해서 그분들이 근육질병 장애인 분들이 네.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보조 기구고요. 네. 보조 기구라고 하고요. 또 이제는 또 다른 분야로 시각장애인 독서 확대기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모니터라든지 뭐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일반 그 폰트에서 이게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확대기를 통해서 글씨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업무나 일상에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그 지원해주는 보조 기구인데요. 네. 이게 또 비용이 되게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정도? 휴대용 같은 경우는 80에서 100만 원. 오, 네, 너무 그리고 비싼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탁상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해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모니터 같은 거를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탁상용은 200에서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개인이 사기는 조금 그쵸. 부담스러운. 개인이 사기에는 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비용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네. 1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대요. 근데, 정말요? 네. 오. 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선정되면 20%의 가격으로 독서 확대기를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좋네요. 그런데 그런데 신청을 해서 뭐 이게 그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또 그게 또 하늘의 별 따기 네. 너무 네. 많이 신청을 해서 네네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선정되는 것도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하고 해서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역에 있는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좀 대여 사업 같은 거를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보조공학기기를 대여를 해서 사업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도 어떤 이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해서 장애 유형 중에서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네. 이제는 이용을 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성화되다 보니까 또 그에 맞게 또 이런 보조공학기기 대여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네. 또 그에 맞는 또 보조공학기기 같은 것도 좀 대여할 수 있는. 근데 일반적으로 대여를 해주는 게 휠체어. 네. 휠체어. 네, 수동 휠체어. 이제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그런 휠체어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옥천구 노인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걸 포함해서 또 조금 또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요. 이게 비용이 되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독서 확대 휴대용 같은 게 80에서 100만 원이고 뭐. 네. 맞아요. 탁상용도 200에서 400이면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인데 이런 그 보조 기구가 확대가 됨으로써 장애가 아닌 세상이 되는 거죠. 네.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독서 확대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도서관 같은 데라도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시각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공시설에는 엘리베이터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도서관을 이용을 한다라고나 하는 접근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개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이외에 또 거기 가서 그곳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그게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어디 갈 때도 뭔가 좀 걱정도 안 하고 네. 뭐 불편한 그런 일들도 생기지도 않고 네, 네. 그냥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네, 살아갈 맞아요. 수 있는. 이게 뭐 시작은 뭐 미비했을지언정 네.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서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지역에 좀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어떤 이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제한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장애 당사자분들하고 이제 방송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여기 현재 건물은 2층에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네. 좀 많은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옆에 그 옥천 신문사 거기. 내에 네. 또 그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쪽에는 이제 경사로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래도 어려움 없이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건 뭐 배려가 아닌 거죠, 그렇죠?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성을 저희가 그거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예산을 뭐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좀 이렇게 뭐 보조 공학기기라든지 네. 또 맞춤형 보조 기구들이 좀 다양하게 네. 생기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대여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이제 생겼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그냥 방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책 제안에 좀 반영이 되고 네. 또 지역사회 변화에 조금 일조가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뭐 이런 이제 뭐 저희가 진행하는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것도 그 소통의 창구라고 일환이죠. 생각하거든요. 네, 다양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 정책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사회로 거듭나지 않을까, 거듭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장애복지법 어렵지 않아요 해서 네. 그리플레이라는 맞춤형 보조기구와 시각장애인 독서 확대기, 휴대용과 탁상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요. 네. 네. 그와 더불어서 보조공학기기 그 대여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잠시 노래를 저희 듣고 또 노래 듣고 올까요? 올까요? 네. 어떤 노래를 이번도 준비하셨나요? 또 길지는 않겠죠? 이 노래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전인권 잘 씨의 알죠? 그쵸?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이게 어디에서 리메이크했죠? 걱정 말아요 그대. 이름이 뭐였더라?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거기였나요? 이적이라는 아, 가수가 아마 네. 리메이크 했었던 것 아 같은데요. 그래요? 네. 여튼 저희는 네 음. 그 전인권의 목소리로 네. 걱정 말아요 그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왜 선정하셨나요? 뭐 특별하게 그건 아까 없나요? 전인권에 돌고는 좀 네. 제가 의미 부여를 했는데 그냥 그래 오늘은 전인권으로 가보자.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걱정 말아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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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왔습니다. 네. 처절하게 노래를 하시네요. 되게 네. 김현식 창법이 떠오르는. 약간 그쵸?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어떤 상황에서는 이 마음을 치유하는 데서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방송의 또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하. 그렇게 지나치면 안 되죠. 맞아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네.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다음 토크는 다음 토크 네. 원래 저희가 네. 그 지금 옥천에서는 하고 알게 모르게 코너 해갖고 지금 네. 진행이 되는데 얘 둘을 믹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한번 지금 옥천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반복이 될까? 왜 그럴까? 왜 반복될까? 왜 그러는 것일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네, 토크 세 번째 주제 두 개를 한번 확 몰아 넣어봤습니다. 네, 궁금하시나요? 네. 네,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되게 말투 다르게 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패스인가요? 오늘은 패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지면을 통해서 네. 이거를 또 기사를 좀 제가 접했고요. 네. 이제 좀 지나긴 했어요. 아, 저희가 또 만난 지가 좀 오래되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오래됐어요. 많이 오래됐죠. 그래도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가자. 네. 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오. 네.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1678호 옥천신문. 네. 네. 이윤 기자님의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네. 제가 좀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교통 약자석은 없었다. 음. 5개 면 순방 엘리베이터 없는 2층서 진행. 2층에서 이번에도 또 순방에 관련해서 네. 네, 좀 2층에서 진행을 했다는 또 이야기예요. 근데 세림 PD님 옥천에 오신 지 지금 1년 안 되셨죠. 그렇죠? 1년이 훨씬 안 됐어요. 훨씬 안 됐죠.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게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우 정말요? 네네. 이게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선이 된 데도 있어요. 오, 다행이네요. 네, 개선이 되고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네. 옥천이 9개 읍면으로 네, 되어 있어요. 구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네,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네, 네. 곳이 가능한 곳은 옥천읍, 네. 청성면, 네. 이원면, 동이면 이렇게 있고요. 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접근이 불가한 또 지역은 군북면, 군서면, 안내면, 안남면, 청산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5개 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네. 이제 접근이 불가이고요. 지금 4개 읍면은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나왔어요. 네. 기사에 나왔는데 옥천구는 네. 초고령 지역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이건 단순히 이제 휠체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또 거동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그거를 전동 휠체어라고 네. 하죠. 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네.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뭐 거기 옆에 난관을 잡고 걸어갈 수는 있긴 하겠죠. 네.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이 내용이 저도 한 요 시기 때쯤 보면은 매년 읽었던 것 같아요. 요 기사를 매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방의 목적이 뭐죠? 순방 네. 여러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면민들, 듣고 그쵸, 국민들의 여러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뭐 뭐- 해결할 게 있으면 네. 해결도 해주고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정책 방향을 고민을 한다든지 또 이런 또 정책에 대해서 이걸 또 제도화한다든지 이제 이런 취지의 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일부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음. 네.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 많이 안 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한다면 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순방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순방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신문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요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자, 옥천구는 지난 13일부터 이거는 2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네.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주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복 드림 옥천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군수 읍면 순방을 추진했다. 네.
딱 요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은 이 5줄을 보더라도 네. 아, 그렇구나.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위해서면 누구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의 목소리는 그렇죠. 듣기가 휠체어.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2층에서 휠체어도 진행된 그렇고 또 뭐 그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제 어르신들 같은 거동이 경우 불편하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 왜냐면 대부분 이제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또 그 계단의 높이도 좀 상당히 높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순방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다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원 면사무소에서도 네. 어쨌든 거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는 아닌데 거기는 이제 다목적 계단으로 옮겨서 진행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방송에서 요거 저희가 방송하면서 요 내용도 이제는 다뤘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여기 이제 기사 내용에 제가 좀 요 내용을 좀 이것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본 예산안을 심의한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된 이원면 행정복지센터의 승강기 설치 예산 2억 1천만 원이 삭감된 바 있다. 네. 대신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8개 면사무소의 재건축 및 승강기 설치를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건축하기가 아니라 검토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좀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이런 내용들이 네. 매년 나온다는 거. 아, 네, 매년 나온다는 거. 네. 검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다음부터 그 녹화 빠지지 않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다 또 다음 주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세림 PD님이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되니까 내일 또 방송을 잡으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매일 확인하죠. 오늘 오세요. 그러니까요. 확신이 필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검토는 뭐 검토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좀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그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하게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야죠. 정말 맞는 그쵸? 말씀입니다. 네. 안타까워요. 맞아요. 네. 근데 매년 나온다는 것도 매년 나왔어요. 음, 네, 매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장애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행사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장애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기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매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생기고 있는 편인가요? 이렇게 아무래도 개선이 이제 되고 지금 있는, 그 군위에서 뭐 이원면 같은 경우 이원면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 설치를 이제 예산을 올린 게 이제 그게 삭감이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 해당 공무원들의 의지는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 행정복지센터 이원면 행정복지센터의 네. 담당자분들은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요청이 반영이 안 되긴 했지만 또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수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지난해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들이 네.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건축을 하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승강기를 설치를 하냐 이건데 그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 있잖아요. 이 잡으려고 벼룩 잡으려다가.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죠. 그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뭐 나중에 건물을 네. 뭐 다시 재건축을 할 건데 지금 이거를 승강기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당장 배고픈데 너 생일날까지 기다려. 그때 밥 10그릇 줄게. 그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싫어요. 배고픈데 이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내용인데 이게 왜 자꾸 매년 나오냐는 거죠.
화났어요. 빨리빨리 만들어주세요. 그쵸? 네. 내년 좀 한번 기다려 볼까요? 아니요. 내년에도 이게 나올까? 올해 나오길. 근데 왜 저희 세림 PD님 왜 그때 저희 이거 있었잖아요. 뭐 포도 복숭아 축제 그리고 지용제 때 네. 그 교통약자들의 그 공연석이 지정이 돼갖고 이제 그분들이 네. 당사자분들이 그 공연이나 이런 거를 관람할 수 있는데 약간의 뭐 아쉬운 점도 있긴 했지만 네네.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우리가 그래도 조금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좀 그런 방송을 한 적도 있긴 한데 네. 그냥 권리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당연한 거지만 혜택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어,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혜택 이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 당연한 권리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네. 뭐 그 유아차를 태우고 가는 또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갔을 때 또 거기서 볼 수 있는 거고. 좀 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네. 좋지 않을까요? 정말 강력하게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강력하게 좋을 것 같다. 안 강력해 보여. 강력하게. 네. 그래서 지금 저 이훈 기자님께서 그 올해도 교통약자석은 없었다. 5개면 순방 엘리베이터 없는 2층서 진행. 내년에는 이 기사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기를. 그쵸. 다른 기사. 예를 들어 이거죠. 올해 교통약자석은 있었다. 9개 읍면 순방 엘리베이터 있는 뭐 2층서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그쵸? 아니면 이원면처럼 뭐 유사한 지역 거기 뭐 다목적 회관으로 좀 옮겨서 좀 진행을 한다거나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면. 네, 그쵸? 맞아요. 아쉽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 기사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보지 않기를. 네, 제발. 기대합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약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 약자의 개념으로 좀 보지 말자는 거잖아요. 내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다리를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골절이나 이런 걸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오르내려요? 실제로 국장님 축구하다가 다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국장님이? 그랬던 것 같은.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저도 무릎이 까져갖고 맞아요. 막 진물이 질질질 나오고 있고 무릎 못고 뿌리고 막 그러고 다닌 적 있었거든요.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약자를 위해서는 이거 좀 되게 애매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이거는 당연하게 모두를 위해서 해야 할 권리입니다. 네, 권리. 자, 저희 한번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 한번 저희 외쳐볼까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자, 목소리 톤을 뭐 어떻게 할까요?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단력 있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어떻게 외치실 거예요? 저 어떻게요? 힘차게. 힘차게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 네. 한번 해볼까요? 맥락이 없지 않나요?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제가 자,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했잖아요. 모두를 위한 권리죠. 좋다. 모두를 위한 권리. 네네. 자, 다시. 하나, 둘, 셋. 모두를 위한 권리. 와. 이게 가슴에 딱 박히는. 네, 아주 좋았어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약자는 너도 네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저 지금 이제 끝나면 가야 되거든요. 네. 걸어서 이 어두운 밤길을. 그래서 또 거기가 제가 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쵸? 밤길 위험하니까. 네, 근데 또 저의 씩씩한 걸음걸이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섭다. 다른 분이 또 그분이 약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은 돌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네, 제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서 제일 신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굉장히 기네요. 이거 혹시 아세요? 저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세림 PD님 보면은 저보다 다
뭐 이런 것들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딸한테 저희 딸이 네. 그 통화 연결음이 이 노래더라고요. 오. 그냥 되게 좋아갖고 이게 무슨 노래야? 아니면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라 이거래요. 진짜 기네요. 딘딘해. 네,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네 마지막 음악으로 선정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빨리 들어보면서 클로징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라고 했죠?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입니다. 네. 네.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네, 2023년도가 벌써 7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저희가 방송에서 겨울에 꽃을 피운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저희가 그랬죠? 잘 지내고 봄에 만나자 하며 안부를 물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목련꽃도 매화꽃도 핀 곳이 있더라고요.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마음처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내일 또 저희가 녹화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알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너가 빛나서 반짝.